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던 그날 오후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금방이라도 굵은 빗줄기를 쏟아낼 것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길, 좌판들이 하나둘씩 덮개를 씌우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질 무렵 폐지 수집을 마치고 돌아가던 박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후미진 골목 구석,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 버려진 종이 상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상자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할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아주 작고 가냘프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생명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굶었는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차가운 빗물에 젖은 털은 볼품없이 뭉쳐 있었죠. 어미에게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이곳에 유기한 것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가냘프게 떨고 있는 작은 몸짓은 차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로 사는 처지에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어린 것을 그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에잉, 이놈의 정이 뭔지 할아버지는 짧은 한숨과 함께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미미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할아버지의 단칸방에 도착한 강아지는 여전히 불안한 듯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강아지의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고 미리 사온 우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낑낑거리던 녀석도 이내 허기가 졌는지 할짝할짝 우유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적적함만이 가득했던 공간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이 이어졌습니다.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고 앙상했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망울에는 생기가 돌았고 할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설 때면 힘겹게나마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녀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적막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또한 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작은 눈망울이 유난히 반짝였던 것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별이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자 둘도 없는 소중한 벗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에도 별이는 온전히 몸을 맡겼고 할아버지 역시 별이의 작은 체온에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별이가 할아버지의 집에 온 이후로 단조롭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방문을 긁으며 잠을 깨우는 별이의 부산스러움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할아버지의 검소한 밥상 옆에는 언제나 별이를 위한 사료 그릇이 놓여 있었죠. 식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산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까지 이어지는 한적한 길은 할아버지와 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정원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느릿한 걸음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별이와 발을 맞추었고 별이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신나게 뛰어다니며 풀냄새를 맡고 작은 나비들을 쫓아다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를 때면 할아버지는 별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별이는 그저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모습마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강아지 참 예쁘네요. 하고 말을 건네면 할아버지는 마치 자기 자식을 칭찬받은 것처럼 어깨를 으쓱이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죠. 요 녀석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면 할아버지와 별이는 툇마루에 나란히 누워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별이의 작고 고른 숨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어요. 별이는 할아버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꾸는 꿈은 언제나 포근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작은 채소밭에 물을 줄 때도 별이는 할아버지 곁을 졸졸 따라다녔고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어느새 방 한구석 제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풍경 속에서도 그들의 행복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길을 함께 걸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가을이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즐겼고 겨울이면 할아버지가 떠준 작은 털옷을 입고 눈 쌓인 마당을 아장아장 걷기도 했죠. 별이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고 할아버지에게 별이는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귀를 끄세웠고 할아버지는 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로운 일상에도 조금씩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무렵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침은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 할아버지의 잠을 설치게 만들곤 했죠. 아침 산책길에 나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도 숨이 차는지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별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면 별이는 하던 놀이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밤이면 할아버지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으며 혹시라도 할아버지의 숨이 멎을세라 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밤새도록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먹고 힘없이 누워있을 때면 별이는 가만히 다가가 그의 손등을 핥거나 차가워진 발치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 온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산책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공원에서 함께 뛰놀던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이가 물어오는 나뭇가지를 몇 번이고 던져주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한두 번 던져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물고 와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놀아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별이야, 이제 할애비가 힘이 붙이는구나 하며 힘없이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이내 풀이 죽어 나뭇가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도 뜸해졌고 마루에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는 시간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타온 약 봉투가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약 냄새가 희미하게 방 안에 배어들었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죠. 별이는 그 모든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별이의 눈빛은 그렇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괜찮아. 우리 별이 걱정하지 마라. 하고 다독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별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슬픔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따스했던 햇살 아래 맺었던 그들의 약속 위로 어느덧 차가운 그늘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의 방으로 빨려 들어간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아득한 메아리가 되어 저 멀리 사라져갔고요. 뒤이어 굳게 닫힌 현관문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별이 앞을 굳건히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별이는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향해 연신 코를 킁킁거렸지요. 익숙하고 포근했던 할아버지의 채취 대신 낯선 소독약 냄새와 처음 맡아보는 사람들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낮은 목소리로 낑낑거리며 문을 앞발로 살살 긁어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신 걸까요? 왜 사랑하는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저 차갑고 낯선 차를 타고 훌쩍 가버리신 걸까요? 작은 별이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창문이 불빛마저 스르르 꺼지자 별이는 텅 비어버린 거실에 그야말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 신문을 보시던 낡은 안락이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꾸벅꾸벅 졸곤 했던 따뜻한 아랫목, 심지어 할아버지의 해진 슬리퍼가 언제나처럼 놓여있던 현관까지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주인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지요. 오직 희미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채취만이 싸늘한 공기 중에 아련하게 떠돌며 별이의 여린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할아버지의 방 문턱에 작은 턱을 괴고 엎드렸어요.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밤늦게라도 별이야, 할애비 왔다 하시며 돌아와 자신을 부를까봐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운 채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후다닥 달려가 보곤 했지만 번번이 깊은 실망감만을 안고 쓸쓸히 돌아와야 했죠. 배가 고팠지만 마른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없는 이 넓은 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춥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적막이 이 작은 집 안으로 한꺼번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해가 중천에 높이 떠서야 별이는 겨우 지쳐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했던 탓인지 온몸의 마디마디가 뻐근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별이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실망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온몸으로 밀려왔지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어제 보았던 그 낯선 사람들 중 몇몇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별이를 발견하고는 하나같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별이는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다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차마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며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도 한참 동안 들어가 무언가를 부산하게 정리하는 듯했고 거실에 놓여있던 자잘한 물건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거나 커다란 상자에 차곡차곡 담기기 시작했죠. 별이는 그 모든 광경을 거실 구석의 낡은 소파 밑에 숨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집에 와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이 사람들이 대신 와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작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며칠 동안 그런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별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력이 눈에 띄게 쇠진해져 갔지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을 지켰고 낮에는 먼지 쌓인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정겨운 발소리가 들려오기를 애타게, 정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을까요?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집을 드나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깊은 슬픔과 침통함이 마치 가면처럼 어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아주 커다란 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그 앞에는 마치 작은 동산을 이루듯 하얀 국화꽃들이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죠. 방 안가득히 낯설고 매캐한 향냄새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별이는 그 모든 상황이 그저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만 계시는 걸까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별이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가 할아버지의 사진 앞으로 어떻게든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사진에서라도 할아버지의 익숙한 냄새를 맡고 싶었고 꿈에서라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누군가의 단호한 손에 의해 제지당하며 쉿, 별이야. 지금은 안 돼. 얌전히 있어야지. 하는 낮은 꾸지람과 한숨 섞인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수많은 슬픈 얼굴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할아버지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죠. 어쩌면 할아버지가 몹시, 아주 몹시 아파서 저 사진 속에 잠시 들어가 쉬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곧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며 사진 밖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올 것이라고 별이는 그렇게 애써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락 같은 믿음만이 이 숨막히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별이가 간신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작은 희망이었으니까요.
장례 행렬이 마침내 집을 떠나던 날, 별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본능적으로 그 슬프고 긴 행렬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어수선하고 분주한 틈을 타 깊은 슬픔에 잠겨 느릿느릿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발치에 바짝 숨어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평소 할아버지와 함께 정겹게 산책하던 길이 아닌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 험한 길로 슬픈 행렬은 하염없이 이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지나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제법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겨운 표정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묵묵히 산을 올랐고 별이 역시 그 작은 다리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뒤쫓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올라가자 사람들은 드넓은 공터처럼 보이는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조금 떨어진 커다란 나무 뒤에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 모든 광경을 두렵고 불안한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천에 정갈하게 덮인 길고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 아주 조심스럽게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별이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불길하고도 섬뜩한 예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슬픈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며 축축한 흙을 덮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긋하게 솟아오른 흙더미 위에는 또다시 하얗고 깨끗한 국화꽃들이 마치 작은 무덤처럼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모든 슬픈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겁고 처연한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갈 때까지 별이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주변이 온통 어둑어둑한 그림자로 물들자 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흙더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낯설고 비릿한 흙냄새와 코를 찌르는 짙은 국화 향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의 채취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꼼짝 않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 차갑고 어둡고 외로운 땅속에 홀로 누워 계시는지, 왜 정든 자신을 두고 이곳으로 훌쩍 와버리셨는지 작은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을 날카롭게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슬픔과 온 세상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상실감이 연약한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할아버지 없는 차갑고 무서운 밤을 산속에서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와의 영원한,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이별의 시작이었음을 별이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돌아와 자신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시리라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만을 애써 붙들고 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의 따스한 온기가 싸늘하게 사라져버린 집은 더 이상 별이에게 포근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며칠을 꼬박 굶고 차디찬 산속에서 밤을 새우며 헤매다 녹초가 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돌아온 별이에게 그토록 익숙했던 모든 공간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구부정한 허리로 앉아 빛바랜 신문을 펼쳐보시던 낡은 소파 위에는 이제 하얀 먼지만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꾸벅꾸벅 정겹게 졸곤 했던 따뜻한 아랫목은 마치 한 번도 온기가 돈 적 없었던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낡고해진 고무신이 언제나처럼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현관마저 텅 비어 있어 별이의 작은 마음을 더욱 스산하고 허전하게 만들었죠. 오직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옷가지가 몇 점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낡은 장롱 안에서만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의 익숙한 채취가 아련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별이는 그 장롱 문틈에 간절하게 코를 박고 한참 동안이나 킁킁거리며 그리운 할아버지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더 맡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그 희미한 냄새의 흔적을 따라가면 꿈에 그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별이는 온 집안을 샅샅이, 정말 샅샅이 뒤지며 할아버지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헤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 무심하게 놓여있던 거실의 작은 탁자 및 할아버지가 입맛 없을 때 즐겨 드시던 달콤한 사탕 봉지가 아무렇게나 뒹굴던 부엌, 구석, 심지어는 할아버지의 잠자던 방의 닳고 다른 문고리까지. 별이는 가는 곳마다 코를 킁킁거리고 앞발로 조심스럽게 긁어보기도 하며 할아버지의 아주 작은 단서라도 필사적으로 찾아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가끔씩 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몰래 숨겨두곤 했던 부엌 찬장 밑에서는 아주 오래된 딱딱한 객검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중하게 입에 물고 와 한참 동안이나 할아버지의 온기 없는 텅 빈 의자 밑에 가만히 앉아 한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요. 별이야, 이리 와서 할애비랑 놀자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던 그 정겨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별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목이 탈 때마다 수돗물을 겨우 몇 모금 하차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왔던 아주 먼 친척뻘 되는 어떤 사람이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사료 그릇에 맛있는 통조림과 함께 먹을 것을 가득 채워주고 갔지만 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없이는 세상 그 어떤 맛있는 간식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사료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기력이 점점 쇠진해져서 이제는 똑바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걸음걸이마저 비틀거렸지만 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아주 이른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깜빡 잊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아니면 잠시 급한 볼일이 생겨서 이웃 마을에라도 잠시 다니러 가셨다가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오시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헛되고 부질없는 희망이라도 품지 않으면 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별이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무섭게 온 힘을 다해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할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걸었던 그 익숙하고 정겨운 산책길로 향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심하게 휘청거리며 걸음을 옮기면서도 혹시나 저 앞에 익숙한 모퉁이를 돌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 한 가닥의 기대를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가냘픈 기대감만이 별이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었을지도 몰라요. 언제나 할아버지와 함께 다정하게 거닐던 작은 공원, 할아버지가 낡은 지팡이를 옆에 가만히 세워두고 앉아 숨을 고르시던 오래된 나무 벤치 함께 시원한 물을 실컷 나눠 마시던 녹슬곶대 묻은 수도가. 그곳의 모든 것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할아버지의 모습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는 할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그 낡은 벤치 아래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붉은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출 때까지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할아버지의 발소리, 익숙한 할아버지의 밭은 기침소리, 익숙한 할아버지의 길고 마른 그림자. 별이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쫑긋 곤두세워 할아버지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지만 언제나 낯선 사람들의 무심하고 바쁜 발걸음과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소음만이 텅 빈 공원 안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죠. 가끔씩 할아버지와 안면이 있던 마음씨 좋은 동네 주민들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별이를 알아보고는 안타깝고 슬픈 눈빛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가엾은 우리 별이 아니냐. 할아버지 안 계셔서 어쩌누 쯧쯧.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게냐. 응.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동정과 안타까운 연민이 듬뿍 섞여 있었지만 별이는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왜 이곳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지, 도대체 언제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애타게, 정말 애타게 묻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무거운 침묵과 가슴 아픈 한숨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가엾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앙상하게 야위어 갔고 한때 총명하고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두 눈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도,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꼬리를 치며 한 입에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일도 자존심 강한 별이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극심한 굶주림과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지쳐 희미하게 깜빡이는 낡은 가로등 아래 힘없이 웅크리고 있던 별이의 머릿속에 문득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마치 밤하늘의 섬광처럼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던 그 낯설고 가파르기만 했던 산길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도착했던 어느 넓고 휑한 터, 그곳에 마치 작은 언덕처럼 봉긋하게 솟아있던 낯선 흙더미와 그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하얗고 슬픈 국화꽃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지만 분명히 맡았던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그립고도 익숙한 채취.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나자 별이에 멎을 것 같던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가 그 외로운 곳에서 홀로 쓸쓸히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연하지만 더없이 간절한 희망이 가물거리던 의식 속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기적처럼 발견한 한 줄기 가냘픈 빛과도 같았고 거칠고 성난 파도 위에서 구명줄처럼 발견한 아주 작은 부표와도 같았죠. 별이는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다 짜내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희미한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더듬고 이어 맞추어 그 낯설고 두려웠던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곳에 가면 정말로 꿈에 그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별이의 위태로운 발걸음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사무치고도 애절한 그리움과 간절한 마음만이 앙상하게 마른 그 작고 가엾은 몸을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끌고 있었죠. 가파르고 험한 언덕길을 오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뒹굴었지만 별이는 그때마다 아픈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앞만 보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로 가는 마지막 남은 기회이자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별이는 그렇게 굳게, 정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별이는 이미 오래전에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힘없이 쓰러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며칠 밤낮을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걷고 또 걸었을까요? 극심한 굶주림과 탈진으로 눈앞이 흐릿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별이는 오직 할아버지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있던 그곳을 향해 마치 나침반에 이끌리듯 본능처럼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기억 속에 아주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 낯설고 스산했던 산길 어귀에 간신히 다다랐을 때 별이는 그야말로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길은 예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 별이의 지치고 무거운 다리에 기적처럼 알 수 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거친 숨을 헉헉 몰아쉬며 휘청거리는 위태로운 걸음으로 한참을 더 올라가자 드디어 기억 속의 그 익숙한 풍경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눈앞에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수많은 검은 옷의 사람들이 모여 깊은 슬픔 속에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던 바로 그 넓고 황량한 장소였지요. 그리고 그곳, 다른 수많은 무덤들 사이에 마치 작은 섬처럼 외롭게 봉긋하게 솟아오른 새로운 흙더미 위에는 이제는 시들다 못해 바싹 말라 갈색으로 변해버린 국화꽃 몇 송이가 힘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별이는 남아있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며 축축하고 비릿한 흙냄새를 맡자 그토록 애타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의 채취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크앙! 아르르릉 별이는 자기도 모르게 목구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터져 나오는 낮고 처절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고요.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의 표현인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사무치는 슬픔의 처절한 토로이기도 했죠. 별이는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린 가엾은 쇠붙이처럼 봉분 옆에 자신의 작은 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냉기가 얇은 털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요동치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이곳에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너무나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신이 곁에서 계속해서 부르고 간절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스르르 눈을 뜨고 일어나 예전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것이라고 별이는 그렇게 애써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붉은 해가 동쪽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 핏빛처럼 붉은 노을을 온 산에 길게 남기며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별이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자리만을 굳건히 정말 굳건히 지켰습니다. 배가 고파 위장이 쓰리고 아팠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목이 타들어가 혀가 바짝바짝 말랐지만 물을 찾아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오직 사랑하는 할아버지 곁에 단 1분 1초라도 더 머물고 싶다는 그 간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자 산속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더욱 차가워졌고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스산하고 음산한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슬픈 속삭임처럼 귓가를 어지럽게 맴돌았지만 별이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왠지 모를 깊은 평온함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별이의 하루는 오직 할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시작되어 할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쓸쓸히 끝나는 너무나도 단조롭고 슬픈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밤새 차갑게 식어버린 가엾은 몸을 부르르 떨며 힘겹게 일어나 봉분 주위를 마치 충직한 파수꾼처럼 순찰이라도 돌 듯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고는 다시 그 옆 할아버지가 고이 잠들어 계신 방향을 향해 조용히 엎드려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씩 주말이나 특별한 명절이면 성묘를 오는 사람들이 별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거나 의아하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 불쌍한 강아지 좀 봐. 길이라도 잃어버렸나 봐요. 쯧쯧. 애구머니나 주인 없는 버려진 개인가 본데 몰골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 저렇게 말라서 어쩌나 불쌍해서 원. 어떤 마음씨 좋은 중년의 아주머니는 자신이 정성껏 쌓은 삶은 달걀이나 맛있는 빵 조각을 멀찍이 별이 앞에 던져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인정 많은 노신사는 물끄러미 별이를 한참 동안이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별이의 앙상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낯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접근이나 값싼 동정, 혹은 호의에 가까운 손길에도 쉽게 경계심을 풀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황급히 뒷걸음질치며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무덤만이 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하며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 외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그저 위협적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 넓고 쓸쓸한 묘지를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해온 무뚝뚝한 늙은 관리인은 처음 며칠 동안 별이의 예기치 않은 존재를 몹시 성가시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웬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매일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무덤 옆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맴도니 묘지 전체의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해친다고 단단히 생각했던 것이죠. 이놈의 더러운 개새끼, 썩 저리 꺼지지 못할까? 여기가 내 놈들 같은 떠돌이 개들이 와서 놀고 먹는 놀이터인 줄 알아? 그는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며 근처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 던지거나 길고 두꺼운 막대기를 사납게 휘둘러 별이를 쫓아내려고도 여러 번 거칠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별이는 겁에 질려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에 바짝 감추고는 황급히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났다가도 묘지 관리인의 위협적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귀신같이 다시 돌아와 할아버지의 무덤 곁을 꿋꿋이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 끈질기고도 애처로운 숨바꼭질 같은 날들이 몇 번이고 지루하게 반복되자 묘지 관리인도 점차 별이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행동에 단순한 의아함을 넘어서 어떤 설명하기 힘든 숙연함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렇게까지 한자리를 맹목적으로 떠나지 않고 고집하는 데에는 분명 무슨 깊고도 슬프고 애절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봉분 옆에 지친 듯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 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이 마시려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을 근처에 있던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따라 슬며시 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잔뜩 경계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지만 며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던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할짝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애처로운 모습을 가만히, 정말 가만히 지켜보던 묘지 관리인의 무뚝뚝하고 주름진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별이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니 한때 윤기가 자르르 흘렀던 털은 이제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졌으며 한때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반짝이던 두 눈도 점점 초점을 잃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변해갔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극심하게 말라버린 가엾은 몸은 거센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금방이라도 힘없이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고 처량해 보였죠. 밤이면 마치 얼음장처럼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화강한 비석에 앙상하고 초라한 몸을 간신히 기대고 쪽잠을 잤고 낮에는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을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는 날이면 온몸이 쫄딱 젖은 채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봉분이 거센 빗물에 혹시라도 쓸려나갈까봐 그 앞을 단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온 세상을 삼킬 듯한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 가엾은 별이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그 강인하고도 숭고한 마음 하나만은 결코 조금도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별이에게 그 쓸쓸한 무덤은 단순한 흙더미나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존재, 할아버지가 고이 잠들어 계신 더없이 성스럽고 소중한 곳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아주 가냘프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위태롭게나마 이어져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면 별이는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꽁꽁 굳었던 가엾은 몸을 힘겹게 일으켜 다시금 할아버지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하며 처연하기까지 한 발걸음 하나하나에 사무치고도 애절한 그리움과 숭고하리만큼 변치 않는 깊은 충정이 고스란히 그리고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쉼없이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 계절의 풍경을 수없이 아름답게 때로는 혹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차디찬 땅속에 고이 묻히고 가엾은 별이가 그 쓸쓸한 무덤가를 홀로 외로이 지키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까마득하게 여러 달이 지나 숨막힐 듯 뜨겁고 습한 여름의 강렬한 열기가 온 세상을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지루하고도 끈질기게 이어지던 장마철에는 며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별이는 변변히 비를 피할 작은 지붕 하나 없이 온몸으로 그 차갑고 거센 빗줄기를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할아버지의 무덤 곁을 꿋꿋하게, 정말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온몸에 털이 쫄딱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도 혹시라도 그 거센 빗줄기에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봉분이 조금이라도 쓸려 내려갈세라 그 앞을 단 한시도 떠나지 못했죠.
억수같이 퍼붓던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 때면 별이는 고개를 들어 축축하게 젖어 더욱 처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봉분을 한참 동안이나 슬픈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 지독한 비에 괜찮으신가요?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셔줍는 것처럼요. 발밑에 흙탕물과 함께 고인 더러운 빗물을 할짝이며 간신히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랬고 혹시나 마음씨 좋은 성묘객들이 가끔씩 불쌍히 여겨두고 간 딱딱한 빵 조각이나 오래된 과자 부스러기가 빗물에 흠뻑 젖어 먹지 못하게 썩어버릴까봐 안타깝고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 오는 날이면 끔찍한 굶주림은 평소보다 더욱 혹독하고 잔인하게 별이를 괴롭혔습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장마가 마침내 끝나고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자 별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지고 끔찍해졌습니다. 한낮에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휑한 무덤가는 마치 거대한 불타는 가마솥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별이는 뜨겁게 달궈진 맨 땅바닥에 배를 납작하게 깔고 엎드려 혀를 한 뼘이나 길게 빼물고 헉헉거리며 가쁘고 짧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땀과 먼지와 진흙으로 뒤엉켜 볼품없이 흉하게 뭉쳐버렸고 한때 촉촉하고 까맣던 코는 바짝 말라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기까지 했죠. 그 힘겹게 정말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처절한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저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끔씩 묘지 관리인이 안쓰러운 마음에 떠다주는 시원한 물 한 그릇이 그나마 별이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잠시나마 기운을 차리는 듯 했지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다시 뜨거운 햇볕 아래 축 늘어져 마치 죽은 듯이 미동도 하지 못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가장 뜨겁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낮에는 봉분 옆에 자신의 작은 몸을 바짝 붙여 어떻게든 자신의 보잘것없는 몸으로나마 할아버지에게 아주 작고 미미한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려는 듯한 애처롭고도 숭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연약하고 가냘픈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무도한 여름이었지만 별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인내력으로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사무치고도 애절한 그리움과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변치 않는 사랑이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초인적이고도 불가사의한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옥 같은 여름이 마침내 지나가고 어느덧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수정처럼 맑고 높아졌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무덤가 주변에 이름 모를 수많은 나무들은 저마다 개성을 뽐내듯 울긋불긋 황홀하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고요. 상쾌한 가을 바람이 한바탕 불 때마다 수많은 빛깔 고운 낙엽들이 마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융단처럼 하늘하늘 떨어져 봉분 위를 포근하고 소복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마치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이라도 정성껏 덮어주려는 듯 자신의 마르고 갈라진 코로 낙엽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모아 봉분 위로 살살 쓸어 올리는 행동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정성껏 모아둔 낙엽들이 다시 세찬 바람이 불어 사방으로 흩날리면 별이는 안타깝고 속상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다시 부지런히 하나하나 주워 모아 할아버지의 외로운 잠자리를 따뜻하고 정갈하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쓸쓸한 산소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효심 깊고 착한 자식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여 간혹 그 애처로운 광경을 멀리서나마 목격하는 마음 여린 성묘객들의 눈시울을 저절로 뜨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소리가 묘지 전체를 음산하게 휘감아 돌면 별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봉분에 더욱 바짝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몸을 기대고 앉아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수없이 많고 즐거웠던 행복한 추억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하나하나 떠올리는 듯 했어요. 처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이 집에 왔던 비 오는 날의 아련한 풍경 함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거닐던 평화로운 오후의 공원, 할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무릎 위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며 듣던 재미있고 신기한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누었던 그 수많은 따뜻한 교감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별이의 크고 검은 아름다운 눈망울에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촉촉하고 따뜻한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곤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해골처럼 을씨년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잿빛처럼 차갑고 무겁게 물드는 스산한 바람과 함께 혹독하고도 긴긴 겨울이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마치 하얀 솜니불처럼 온 세상을 뒤덮으며 펑펑 쏟아지던 날, 순식간에 온 세상이 낯설고 신비로운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풍경을 보며 별이는 잠시 어리둥절하고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무덤이 그 차갑고 하얀 눈에 완전히 뒤덮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자 갑자기 몹시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그 차갑고 무거운 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더욱 춥고 외롭게 만들까봐 정말 몹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별이는 다급하게 앞발로 딱딱하게 얼어붙은 눈을 필사적으로 파헤치려는 듯한 안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몸을 봉분 위에 최대한 밀착시켜 어떻게든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미미한 체온이라도 나누어 할아버지의 차갑고 외로운 잠자리를 아주 조금이나마 덮여주려는 듯한 애처롭기 짝이 없는 숭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밤새도록 몰아치는 혹한의 날씨에도, 그리고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한 기록적인 폭설이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리는 밤에도 별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쓸쓸한 무덤을 찾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마치 돌덩이처럼 차갑고 딱딱한 땅 위에 앙상하게 마른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꼬박 밤을 지새우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정말 끝없이 이어졌고,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굶주림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는 별이의 얼마 남지 않은 가냘픈 기력마저 사정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별이의 가엾은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단 하나의 간절한 염원만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춥지 않으세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도록요. 그 작고 여린 몸짓 하나하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 하나하나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울렸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수없이 바뀌고 시간은 덧없이,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별이의 숭고하고도 변치 않는 깊은 충정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지극한 사랑은 결코 단 한순간도 식거나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또다시 계절이 바뀌고 별이가 할아버지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지킨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앙상하게 마르고 지쳐 보이던 별이의 모습은 이제 묘지를 찾는 성묘객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주인 잃은 불쌍한 유기견이겠거니 하고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도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별이의 그 기이하고도 애처로운 모습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날이면 별이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저게 1년 넘게 저 자리만 지키고 있대요. 돌아가신 주인 할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그런다나 봐요. 누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속삭이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충견이 다 있나?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일세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죠. 그렇게 별이의 사연은 묘지 관리인의 입을 통해 그리고 성묘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 따뜻한 사람은 별이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 글을 본 지역 신문이 작은 코너의 주인을 잊지 못하는 충견 묘지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단신이었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 기사를 접한 몇몇 사람들은 별이의 그 지고지순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저런 동물도 있다니 정말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주인이 그리우면 저럴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과 감탄이 섞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별이의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무덤가에는 작지만 따뜻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심지어 귀찮다는 듯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별이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김밥 한 줄을 슬며시 별이 앞에 놓아주고 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집에서 가져온 사료 한 봉지를 조용히 쏟아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비바람이라도 피하라며 작은 강아지용 플라스틱 집을 구해다 무덤 옆 한적한 곳에 놓아주기까지 했죠. 별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접근에는 잔뜩 경계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이 베푸는 작은 온정 덕분에 끔찍했던 굶주림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별이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별이의 변치 않는 모습에 더욱더 깊은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별이에게 호의적인 시선만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낡은 트럭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서더니 그 안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나온 직원들이었어요. 최근 묘지 근처에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성묘객들을 위협하고 묘지 환경을 더럽힌다는 익명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이를 발견하자마자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포획용 올가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놈의 개새끼, 드디어 잡았다.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알아? 별이는 갑작스러운 위협에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다리로는 그들의 재빠른 움직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힐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들 멈추시오. 이 아이는 당신들이 잡아가야 할 그런 개가 아니오. 다급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동안 별이를 묵묵히 지켜봐 왔던 늙은 묘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달려와 별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아이는 유기견이 아닙니다. 1년 넘게 돌아가신 주인 할아버지의 무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키고 있는 기특한 녀석이란 말이오.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시오. 묘지 관리인의 간절한 외침에 유기견 보호소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냉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 개는 보호소로 데려가야 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성묘객들까지 나서서 별이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개예요.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를 어떻게 함부로 잡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와 묘지 관리인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유기견 보호소 직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마지못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문제 생기면 저희도 책임 못 집니다. 그들은 퉁명스러운 말을 남기고 트럭을 타고 사라졌지요. 별이는 자신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꼬리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주 작은 따뜻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묘지 관리인은 가만히 다가가 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별이의 딱한 사연이 담긴 작은 신문 기사와 사람들의 입소문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지 관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을 별이의 주인 할아버지와 아주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중년의 여성이었는데요. 우연히 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연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몇 번이나 울먹이며 별이의 안부를 물었고 조만간 직접 묘지로 찾아가 별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요. 며칠 뒤 약속대로 그 여성은 남편과 함께 묘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무덤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앙상한 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별이야, 너가 그 별이로구나.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 줄이야. 여성은 조심스럽게 별이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맛있는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뒷걸음질 쳤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따뜻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별이 곁에 머물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별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묘지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희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살피면 어떨까요? 비록 주인 할아버지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이라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인과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별이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그 제안을 반겼습니다. 물론 별이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나려 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일단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별이는 여성의 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었어요. 푹신한 쿠션이 놓인 잠자리가 있었고 깨끗한 물과 맛있는 사료가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마치 친자식처럼 별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었으며 밤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함께 잠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별이는 새로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이의 마음속에는 온통 할아버지의 무덤에 대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홀로 계실 할아버지가 걱정되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성과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은 고마웠지만 그 어떤 것도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온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별이는 조용히 자신의 잠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열려있던 현관문 틈을 비집고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길을 별이는 오직 할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벗겨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익숙한 묘지 입구에 다다른 별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요. 비틀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다다른 별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컹컹 마치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음을 알리는 듯 희미하고도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밤새 걱정했던 여성과 남편은 묘지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묘지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덤가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별이를 발견한 그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별이의 그토록 깊고도 변치 않는 충심을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별이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별이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할아버지 곁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녀는 더 이상 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정기적으로 묘지를 찾아와 별이에게 필요한 사료와 물, 그리고 따뜻한 담요 등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리고 묘지 관리인에게도 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어쩐지 이전만큼 외롭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작은 위안 때문이었을까요? 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덧없이 흘러 별이가 할아버지의 무덤 곁을 지킨 지도 벌써 몇 해의 겨울을 보낸 뒤였습니다. 이제 별이도 제법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기운 넘치게 묘지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한때 윤기가 자르르 흘렀던 털은 푸석푸석해지고 군데군데 하얗게 새기까지 했으며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느릿느릿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숨에 뛰어오르던 무덤과 언덕길도 이제는 중간중간 숨을 쉬어가며 힘겹게 올라야 했죠.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깊은 연륜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쇠약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의미인 것처럼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별이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켜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낮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서 헐떡거리곤 했지요. 가끔씩 찾아오는 할아버지의 먼 친척이나 묘지 관리인이 가져다주는 영양가 높은 사료도 예전처럼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지 못하고 깨작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면 별이는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혹시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깊어져 이제는 현실과 꿈의 경계마저 희미해져 버린 것일까요? 그런 별이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꿈속에서의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때면 별이는 어김없이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와 재회하곤 했어요. 꿈속의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건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별이를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푸른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공을 물어오며 재롱을 부리기도 했지요.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면 별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바로 곁에 계셨던 할아버지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맞닥뜨려야 하는 텅 빈 무덤가의 싸늘함은 별이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핥히었죠. 컹컹 별이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꿈과 현실의 그 잔인한 간극 앞에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무덤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반려견을 데리고 성묘를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요. 별이는 그럴 때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자신과 같은 품종의 강아지나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를 보면 별이의 눈빛은 더욱더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강아지들의 모습 위로 사랑하는 할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겹쳐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주인의 다정한 손길에 어리광을 부리는 다른 강아지들의 모습을 볼 때면 별이는 더욱더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에 잠겨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렇게 사랑받았던 존재였음을,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이 사라져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가끔씩 용감한 강아지들이 별이에게 다가와 꼬리를 치며 함께 놀자고 킁킁거리기도 했지만 별이는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한 분, 할아버지의 자리만이 영원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가도 할아버지에 대한 별이의 사랑과 그리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별이의 남은 생명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제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한때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흐릿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의 하루는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숙명인 것처럼 별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매일 아침 그 익숙한 길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단숨에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그 발걸음에는 변치 않는 충정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여름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니 이윽고 거센 비바람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듯 세차게 흔들렸고
굵은 빗방울은 마치 채찍처럼 땅 위를 사정없이 내리쳤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힘겹게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고 거센 바람은 앙상한 별이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임을 직감이라도 한 듯 별이의 흐릿한 눈빛에는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새어나오는 별이의 희미한 신음은 마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온몸이 흙탕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별이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간신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지막 남았던 한 올의 기력마저 모두 소진해버린 듯 별이는 그대로 차가운 땅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봉분을 바라보았죠. 마치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별이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방울 같은 것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만이 텅 빈 묘지 위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밤새도록 몰아친 폭풍우의 흔적은 묘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평소처럼 묘지를 순찰하던 중 할아버지의 무덤가에 쓰러져 있는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별이야, 별이야, 정신 차려보거라. 그는 깜짝 놀라 달려가 별이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 희미하게 느껴지는 숨결. 묘지 관리인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는 황급히 별이를 품에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타는 듯 초조했고 제발 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지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지만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안에다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바람을 맞았으니 수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가운 진료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별이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움직여 창밖을 향했죠. 그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할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별이의 눈가에서 또르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감겼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요. 별이의 마지막 숨결은 그렇게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묘지 관리인과 그동안 별이의 사연을 알고 지내던 몇몇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별이가 보여준 그 숭고하고도 변치 않는 충정은 그 어떤 인간의 그것보다도 더 깊고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묘지 관리인은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진료대 위에 별이를 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별이의 작은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신이 아끼던 낡은 담요로 정성껏 감쌌지요. 그리고는 별이를 품에 안고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별이를 어디에 묻어줄지 결정한 뒤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묘지 관리인은 별이의 사연을 알고 가끔씩 찾아와 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던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도 별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묘지 관리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할아버지의 무덤 바로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 평생을 할아버지 곁만 지켰으니 마지막 가는 길도 할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요. 묘지 관리인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가 다 파지자 묘지 관리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별이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별이가 잠시 잠이라도 자는 것처럼 그는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죠. 별이야,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은 곳에서 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거라.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별이 곁에 놓아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별이가 평소 좋아하던 객검을 함께 묻어주기도 했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흙을 덮어 별이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누군가가 가져온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을 지극히 사랑한 충견별이 이곳의 주인 할아버지와 함께 잠들다. 별이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별이의 작은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묵념을 하고 가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배우곤 했습니다. 묘지 관리인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별이의 무덤을 찾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선한 꽃을 갈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별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충심과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별이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할아버지를 드디어 하늘나라에서 만나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 아래 푸르고 넓은 잔디밭 위에서 할아버지의 다정하고 정겨운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환하게 짓고 있을 별이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더 이상 이별의 슬픔도 그리움의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별이는 영원히 함께하며 못다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깊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변치 않고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과 작은 위로를 영원히 전해줄 것입니다.